안녕하세요. 꿈사가족 여러분. 40대 평범한 월급쟁이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급여생활자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이고 두 번째 이제 주식 투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한 채, 경기도에 한 채 이렇게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올해 보유세라든지 세금이 많이 뛰었어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주택이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 같은 케이스는 좀 접근하기, 투자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지금 부동산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집을 그러면 좀 나중에 사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든지 안 살든지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 한 채 정도는 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쓰는 생필품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격도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다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집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안전한 은행에 저축했다라는 생각으로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축으로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끌이란 말도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집을 사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정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모으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저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주식 투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데 정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매수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옆에 지인의 얘기를 듣고 그 지인의 한마디에 또는 뉴스 기사 하나를 보고 또는 그 주식이 갑자기 며칠 새 많이 오르면 따라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시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막연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주식 관련된 책 또는 회계 관련된 책을 한 번도 보시지 않고 주식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은 용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노트북을 사거나 휴대폰을 살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가격을 하는 주식을 사는 데는 하루 이틀, 심지어 한두 시간 고민을 하고 무턱대고 사요. 그리고 잃으면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고 또 습관적으로 마치 도박을 하듯이 또 쉽게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을 또 투자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자시라면 기본서 한두 권 정도는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 관련된 책,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종,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책 두 권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됐던 책을 두 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고 야마구치 요에이라는 저자가 썼습니다. 일본인이 썼는데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시는 게 처음 들어가시면 이제 주식 용어잖아요. PER, 퍼라든지 아니면 PBR, EPS 이런 용어들에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으시고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 책을 보면
그 용어들에 대해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특히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번역본이라서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미국의 워런 버핏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있다면 유럽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입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책이 좀 용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에 대한 기본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기에 플러스 이분의 주식에 대한 철학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인생과 주식을 되게 엮어서 내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또한 주식을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철학적인 부분까지 담아낸 책이라서 이 두 권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서를 읽고 또 재무제표, 회계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식 공시 시스템이라고 다트에 들어가시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장된 주식이라면 반드시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기별로 또는 중요한 보고할 사항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참고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 보시면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또 주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한눈에 이 기업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영업으로 얼마큼 돈을 벌고 부채는 어느 정도 있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 주식 투자도 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형주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우량주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내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감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스타일만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데 기본 원칙은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최소 1, 2년 정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현금 흐름.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현금이 돌아야 돼요. 영업이익이 높다고 그 기업이 현금이 잘 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매출 채권이 많고 그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그 기업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영업으로 매출은 많이 내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그리고 배당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업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숫자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원칙을 깨버리고 싶을 만큼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내가 매수한 주식은 계속 지금 몇 달째 가만히 있는데 옆에 주식은 굉장히 팍팍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 들어갔다가 반토막 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하니까 무조건 오래 투자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라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측정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시장에서 그 가치가 인정될 때까지, 그 가치만큼 그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 그 주식을 매수해서 뭐 예를 들면 두세 달 만에 주가가 2배가 뛰었다. 그러면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주식을 사고 단지 2달 만에 그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뿐이지 그것도 일종의 장기 투자고요. 잘못 판단해서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기업을 매수했는데 뭐 2, 3년 그 이상 들고 있었는데 그게 또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기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매겼으면 그 기업, 시장에서 그 기업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됐던 2달이 됐던 또는 뭐 1년 이상이 됐던 또 그 이상이 됐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인 것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나는 지금 연습 삼아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 삼아 여러분들이 다 잃어도 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수십만 원, 또 누구한테는 뭐 한 주, 2주가 되겠죠. 그 돈으로 한번 연습 삼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업황도 분석해 보고 그리고 회계도 공부해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감을 키우시면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천만 원 투자하시면서 시간을 투자 않는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TV 보는 시간을 TV 보지 말고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